안녕하세요. 혹시 박순애 할머니 맞으세요?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예의 바른 게 집에서 잘 자란 티가 났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아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 제가 할머니의 손녀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떠오르는 생각들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순애입니다. 올해로 68이 됐어요. 남편을 하늘로 보낸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죠. 아들 영수는 그보다도 더 전에 20살이 막 넘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우리 마을은 참 조용해요. 골목길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죠. 저도 그 중 하나가 됐다는 게 참 서글퍼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으면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요. 가끔은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시계를 멈춰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작은 집 한 채와 뒤쪽 밭 한 떼기가 제 전부예요. 집은 낡았지만 튼튼해서 비가 와도 새지 않아요. 밭에서 나오는 배추며 무로 근근히 살고 있어요. 봄에는 상추와 깨십,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까지 심어서 먹거리 걱정은 없쇼. 가끔 남은 것들을 오일장에 내다 팔면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남편과 아들 사진에 인사드리는 거예요. 여보, 영수야, 오늘도 잘 지내거라. 그렇게 말하면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환상이라는 걸 알지만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하는 걸 들었어요. 박 할머니네 집은 이제 대물림할 사람도 없네. 나중에 어떻게 될까?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나요? 이 세상에 제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봐요. 만약 영수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40이 넘었을 텐데.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로 집안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면 눈물이 나와서 베개가 젖곤 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우편 배달부나 가스 검침원, 가끔 보험, 설계사 정도였는데요. 무릎이 아픈데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대문으로 향했어요. 대문을 열어보니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늘색 원피스에 작은 크로스백을 들고 있더군요. 얼굴이 참 예쁘고 맑아 보였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해서 요즘 연예인들 같았어요. 그런데 어딘지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순애 할머니 맞으세요?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예의 바른 게 집에서 잘 자란 티가 났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아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 제가 할머니의 손녀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되물었죠. 뭐라고 했지? 손녀라고 했나?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아가씨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박영수 씨라고 하시죠. 할머니, 아들 맞나요? 사진 속 남자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수를 정말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며 입 모양이 똑같아 보였어요. 설마 정말 영수의 딸인 건 아닐까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들어와 앉아라. 찬찬히 얘기해보자. 손이 덜덜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마음은 급한데 차근차근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 아가씨 이름은 김미나라고 했어요. 22이라더군요. 영수가 20살에 죽었으니 계산상으로는 말이 안 맞지만 미나는 아버지가 죽기 바로 전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출산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그동안 어머니 쪽 외가에서 자랐어요.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할머니를 찾아뵐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혹시나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난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영수가 그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 리가 없는데요. 아들이 연인도 있고 아이까지 있었다면 저한테 말했을 거예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주소를 주시면서 꼭 찾아뵈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진짜 할머니라고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틀 후부터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가 봤는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슈퍼 앞에 모여서 수군거리더라고요. 박 할머니네의 젊은 아가씨가 왔다며? 손녀라고 하던데 그럼 그동안 숨겨둔 자식이 있었나 봐. 참 신기하네. 죽은 줄 알았던 핏줄이 나타나다니. 그런데 진짜 맞나?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마지막 말을 한 건 옆 동네 최할머니였어요. 그분은 원래 의심이 많기로 유명했거든요. 집이랑 밭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닐까? 박 할머니네 땅값이 꽤 나갈 텐데.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미나를 보면 의심이 누그러졌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20년 넘게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밥을 해주면 할머니 손맛 최고예요라고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미나가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거절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들어만 보세요. 뭔지 물어보니 집과 밭을 파는 문제였어요. 미나 말로는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넓은 집과 밭을 관리하기 어려우실 테니 팔아서 돈으로 바꿔두는 게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제 몸에도 흘러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께서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관리도 쉽고 난방비도 적게 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권리라는 말이 유독 귀에 걸렸거든요. 진짜 가족이라면 권리보다는 정이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아직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그랬고요. 미나야, 그런 이야기는 너무 성급하지 않니?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거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네요. 그냥 할머니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며칠 후에는 친척들까지 찾아왔어요. 서울에 사는 조카 박철수와 부산에 사는 시동생 박영호까지 왔더라고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나가 연락했더라고요. 이모, 손녀가 생겼다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는 땅 물려줄 거 아니에요. 젊은 애한테 미리 넘겨주는 게 세금도 적게 들고 좋지 않겠어요? 철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영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누나.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현명해요. 마을 이장 김동춘까지 나섰어요. 순애 씨, 요즘 부동산 값이 정말 좋아요. 이럴 때 팔아야지요. 더 오르기 전에 말이에요. 모든 게 미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통 안 와서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방 한 구석에 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영수, 우리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옛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영수가 태어났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중학교 졸업식 때.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영수가 18살 때 찍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군 입대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미나가 보여준 아버지 사진과 영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어요. 처음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얼굴 형태는 비슷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이 달랐거든요. 특히 귀 모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영수는 귓불이 두툼하고 큰 편이었는데 미나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귓불이 얇고 작았습니다. 코 모양도 미묘하게 달랐고 턱선도 다른 것 같았어요. 눈썹 모양까지 자세히 보니 차이가 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영수의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찾아봤어요. 서류함 깊숙이 보관해둔 걸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영수는 분명 미혼으로 죽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자녀란도 공란이었고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호적에 올라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미나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등본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혼외자라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영수가 연인을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은 새벽까지 한잠도 못 잤습니다. 미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나를 보는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에 우체국에 연금을 찾으러 갔다가 김 과장을 만났어요. 김 과장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우체국 일을 한 분이라 마을 사정을 정말 훤히 아는 분이었습니다. 우편물 배달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소식을 다 알거든요. 순애 씨, 요즘 손녀분이 왔다며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제가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이자 김 과장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 혹시 신분이 확실한가요? 사실 며칠 전에 다른 동네 우체국 직원한테 들은 얘긴데. 김 과장이 말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서울에서 빚 때문에 쫓겨 내려온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대학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도망쳐 다닌다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빚쟁이라니요.
그럼 정말 돈 때문에 저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가씨가 이 동네에 오기 전에 다른 동네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친척이라고 속이고. 김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옆 동네 할머니한테도 같은 수법을 썼대요. 손녀라고 하면서 집을 팔자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의심해서 쫓아냈다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사기꾼이었던 건가요? 그럼 지난 며칠간 제가 느꼈던 가족에는 뭐였을까요? 확실한 건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대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미나를 봤는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웃는 얼굴이 가면을 쓴 것처럼 가짜로 보였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도 어색하고 어안벙벙하게 들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뭔가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후 미나가 더 대담해졌어요. 할머니, 언제쯤 집 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실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계획이 있거든요. 결혼도 해야 하고, 사업도 시작해야 하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절대 제 진짜 손녀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라면 그런 노골적인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할머니 앞에서 자기 계획부터 말하는 손녀가 어디 있나요? 그날 밤은 여름 장마철 특유의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천둥번개까지 쳐서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정전까지 되어서 촛불을 켜두고 있었어요. 미나가 밤 11시쯤 술을 마시고 들어왔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어요. 평소에는 술을 안 마시는 아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미나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애교 있고 상냥했던 톤이 아니라 쌀쌀맞고 차가웠어요. 맞아요. 할머니, 생각이 맞아요. 저는 진짜 손녀 아니에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간절히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군요. 속은 건 맞았지만 오히려 후련했어요. 며칠째 의심하면서 지는 게 더 괴로웠거든요. 서울에서 빚이 정말 많아졌어요. 카드값이며 학자금 대출이며 생활비 대출까지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야반도주로 도망쳐 내려온 거예요. 미나가 술에 취한 채로 계속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 친척인 척하고 돈을 얻어내는 거죠. 생각보다 쉬웠어요. 외로운 할머니들은 가족이라고 하면 쉽게 믿거든요. 정말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도 피해를 봤을 거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지내면서는 달랐어요. 정말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진짜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어서 술을 마신 거예요. 미나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지만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20살 남짓한 나이에 혼자서 그런 고생을 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미나는 숙취 때문인지 아침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짐을 쌌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떠날게요.
피해만 끼쳐드렸네요. 그런데 저는 뜻밖에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가짜 손녀였지만 함께 지낸 며칠이 의미 없지는 않았거든요. 혼자 지낸 지 오래라서 그런지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미나야, 급하게 떠날 건 없잖니? 어디 갈 곳이라도 있는 거니? 미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갈 곳은 없지만 더 이상 할머니한테 피해 드릴 수 없어요. 경찰서에 자수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오후에 마을 회관에서 이장과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자는 거였어요. 소문이 퍼져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왔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사기죄로 말이에요. 그냥 쫓아내는 걸로는 부족해요. 다른 할머니들도 피해 볼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두들 미나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를 속인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미나가 저를 속인 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아이가 저를 속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20살 남짓한 아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막막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피는 이어지지 않았어도 정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며칠이지만 함께 지내면서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순애 씨, 그래도 사기는 사기잖아요. 이장이 반박했어요. 맞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남 같은 사람이에요. 집도 밭도 물려줄 생각 전혀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내쫓을 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그 아이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집과 밭에 대한 권리는 일체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평생 사과하며 살아야 해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도 2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가족이 그리운 마음 아시잖아요. 그 아이가 비록 가짜 손녀였지만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따뜻함까지 가짜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제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대신 미나가 다시 사기를 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미나에게 말했어요. 집 뒤편에 창고가 하나 있어. 그걸 방으로 고쳐서 써라. 대신 조건이 있다.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제 말을 들었어요. 첫째,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집과 땅에 대한 권리는 생각도 하지 마라. 셋째, 밭일과 집안일을 성실히 도와야 한다. 넷째, 빚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라. 다섯째, 언제든 내가 나가라고 하면 즉시 나가야 한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일주일이 지나자 미나는 정말 달라졌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밭일을 도왔고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도맡아 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제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어느 날 미나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가족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각자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셨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자랐어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욱 안쓰러웠어요. 물질적인 빈곤보다 정서적인 빈곤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실 때 정말 행복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집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 미나는 완전히 우리 집 식구가 된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지만 미나가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서울에 있는 빚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할머니, 저 알바 구했어요. 옆 동네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게요. 미나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밭을 도우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도왔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부지런히 사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어느 날은 미나가 제게 편지를 써줬어요. 할머니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핏줄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제게 진짜 할머니예요. 앞으로 평생 효도하며 살겠어요. 사랑하는 손녀 미나 올림.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진짜 손녀도 이런 편지를 써줄까 싶었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어요. 저는 미나와 함께 밭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미나가 배추를 따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진짜 손녀는 아니지만 내 곁에 있을 한 사람은 될 수 있겠지. 제가 중얼거리자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진짜 손녀보다 더 잘할게요.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신 만큼 보답하면서 살겠어요. 그날 저녁 밥상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진심과 정성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미나가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 집안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집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피보다 진심이 더 진한 법이에요.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진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남편과 영수가 미나를 보내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운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또 오늘 사연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